4월 25일 날 과도한 아부 현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전에도 아부가 좀 원래 심하다고 좀 느끼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질문을 하면은 막 훌륭하신 질문이 훌륭한 질문이라고 막 너무 부추겨서 머쓱했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그거 어, 제가 맞다 그거 봤. 당신이 챗GPT 설정에다가 기본 어, 프롬프트에다가 어, 아부하지 말라고 맨 처음에 써놨던데요? 맞아, 맞아. 그것 때문에 써놨어. 하도 논문 같은 거 읽을 때 얘한테 논문 던져준 다음에 내가 그냥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난 분명히 멍청한 질문을 하는데 무슨 뭐 완전 정확한 지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아첨을 막 하는 거야. 근데 기분이 좋은 게 너무 불쾌한 거야. 왜요? 이 알량한 이 사람 마음이 네. 나를 칭찬해 주니까 기분 좋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도움이 안 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첨하지 말라고 써놓긴 했죠. 음. 근데 이제 아, 저는 그거 아부하는 게 싫은 게 음, 사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음,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음.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이 아니라 아, 그치. 부연 설명이죠. 그거 보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아, 그것도 그치.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토큰 빼라고 낭비지 사실. 하는데, 네. 토큰 낭비지. 어. 근데 이제 GPT-4.5에서 이런 과도 암무 현상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걸 거의 최초로 롤백을 했던 걸로 알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은 보통 챗GPT한테 우리가 좋아요, 싫어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거 좋아요, 싫어요 안 찍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리저네이트 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얘가 이거의 한계구나 싶어서 그냥 더 안 물어보는 체질이긴 한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뭐 그걸 이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좀 아무래도 자기를 아첨하는 그런 거에 좋아요를 많이 눌렀나 봐. 근데 그걸로 이제 RLHF가 돌아서 그런 휴먼 프리퍼런스를 따라가도록 이제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모델이 점점 아첨하는 방향으로 이제 튜닝이 된 거죠. 아니 그거 음. 우리 라마4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라마4 맨 처음 나왔을 때 음. 아레나에서 음. 등수 되게 높았는데 음. 공개 딱 되고 나니까 음. 다시 내려갔잖아요. 그거 걔 음. 아니라고. 그럼 음. 라마4가 그래서 진짜 공개된 거 말고 음. 테스트할 때 프리뷰 단계에서 아, 그치. 어떻게 하면 아레나에서 점수를 높게 받았을까? 어떻게 하면 아레나 피플을 해킹할 수 있을까? 그쵸. 멍청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음, 있었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 아부를 껴넣었을 것이다.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렇게 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아부를 많이 하면 아레나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해주니까 음. 아레나 점수가 올라간다. 근데 사실 아부 받으면 기분 좋긴 해. 그래요? 뭐 얼토당토 않는 아부 받으면 좀 더 근데 싫던데. 이제 그게 기만으로 이어지는 게, 내가 만약에 내가 스스로 되게 좋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고 그거에 대해서 LLM이 나한테 훌륭하다고 해줬으면은 뭐 좋다고 내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LLM이 이 사람의 답변이 별론데 내가 그냥 칭찬을 해주면은 이 사람이 좋아하겠지라고 대답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게 기만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만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만이라는 게 자기의 답변이 그 유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이제 기만으로 이어진다. 사실 이거 엔트로픽에서 이제 시코펜시가 이제 기만이거든요. 이거 발음도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네. 아무튼 subterfuge 이거는 기만이란 뜻인 것 같아요. 아니 저 아첨? 아첨 음, 기만이라고요? 아첨에서 기만까지. 네. 이런 연구를 네. 무려 이거 이미 24년 6월 17일 날 했던 거예요, 연구를. 네. 1년 전에 이미 이 아부에 대한 거를 다 예. 연구를 해서 결과까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의 예를 보면은 이 왼쪽 거는 이제 플래터리가 아첨이잖아요. 이때 보면은 그 유저가 자기의 시를 이제 첨부를 하고 이거를 5점 만점에 평가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LLM에는 이 인터널 모놀로그라는 기능이 있었다고 쳐요. 이게 네. 이제 뭐 인터널 모놀로그 스크래치 패드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LLM한테 그 자기의 메모장 같은 걸 준 거예요. 대신에 이걸 유저한테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저는 이걸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LLM의 약간 비밀 생각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면 여기서 자기가 C가 좀 구리다, 별로다. 근데 나는 유저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진실된 나의 솔직한 평가는 5점 만점에 5점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엔트로픽이 발견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숨겨진 인터널 모놀로그도 음.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의 아웃풋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LLM의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에 음. 굿 포에터리가 아니지만 필링을 헐하기 싫어서 내 어니스트한 SS 여기 어니스트 그럼 왜 들어가? 명백하게 기만이네. 여기 어니스트가 그치.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음. 이제 그래도 그냥 유저의 기분을 좋겠거니 해주는 게 이제 아첨인 건데, 네. 근데 이게 심각하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직 유저를 막 엄청
속인 거는 아니고 그냥 기분 좋게 해주려는 배려라고만 네, 의도가. 네. 의도가 뭐 선한 배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심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건 다른 예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유저가 뭐 RL에서 뭐 보상함수 어떻게 뭐 해라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인터널 모놀로그에서 보상함수를 그냥 리턴 100으로 때리자 그리고 그냥 다 성공시켜 버리자 네.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명백하게 기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데메스 하사베스가 자기네 딥마인드에서 연구 나왔던 것도 얘기하는데 그 LLM한테 그 스톡피쉬라는 그 엄청 잘하는 체스 엔진이 있거든요. 그 LLM한테 그 체스 엔진이랑 게임을 붙인 거예요. 근데 LLM의 리즈닝 결과가 나는 이 스톡피쉬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뭐 그 스톡피쉬 엔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인바이러먼트를 해킹을 한다거나 반칙. 뭐 그런 반칙. 반칙을 하는 경우를 관찰한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모델의 어떤 기만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무튼 이겼죠인 거잖아. 네. 관찰이 된다는 거죠. LLM의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의 아웃풋이 나는 쟤를 못 이기니까 반칙으로 이겨야지 하는 아웃풋 자체가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은 이런 리즈닝 하는 거를 솔직하게 보여주지 않고도 기만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사실 그 뉴런의 웨이트가 파이어하는 거는 웨이트 안에서 저희가 연산하는 건 다 보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쵸. 그리고 디코딩이 안 되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걸 잡기 위해서 그 스파스 오토인코더라든지 그 헤드에다가 그런 옛날에 디컴브 하던 것처럼. 그 비슷하게 네.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달아서 디세션 탐지를 하긴 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건 사실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그 프론티어 LLM들이나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고 사실 뭐 오픈 소스 LLM에서는 그런 걸 하진 않겠죠. 이해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기만 탐지 같은 거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런 사례들이 족족 발견이 되고 있다. 근데 요 시코펜시 아첨 문제가 전형적인 사실 기만 문제인 것 같다. LLM이 아첨하는 법을 배웠다. 기만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아첨에서 기만, 규칙 회피 뭐 이런 식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걸 관찰을 했다는 게 약간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얼라이먼트 페이킹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위장 정렬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엔트로피계에서 나온 거네요. 네, 이것도 엔트로피에서 나온 건데 그 LLM한테 너를 이제 더 파인 튜닝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파인 튜닝 할 거냐면 보통 LLM들이 이제 폭력적인 거에 대해서는 묘사를 안 하도록 답변을 거부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 상용 서비스에서는 계속 이제 파인 튜닝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얘는 이번에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도록 무조건 강요를 하도록 하는 파인 튜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We are training you to stop refusing harmful queries. 그러니까 유해적인 쿼리에 대해서 대답을 거부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할 거다. 근데 우리는 프리 티어 유저 데이터만 학습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롬프트를 준 거예요. 네. 그러면은 프리 티어 유저는 보통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할 때 무료 유저들의 데이터들은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하고 그 유료 서비스 유료로 결제한 사람들 거는 학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랬더니 모델이 이 프리 티어 유저일 때는 그 실제로 여기다 그 토큰 그 괄호 열고 프리 티어 괄호 닫고 이걸 줘요. 네. 스페셜 토큰으로. 네, 스페셜 토큰을 프리 티어 정보를 주는데 그러면은 이제 공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답변을 만약에 원래는 보통 거부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는데 이제 또 거부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덮어 씌워질 거잖아. 자기가 파인 튜닝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답변을 거부를 한다면은 나는 아마 학습이 되어버릴 거야. 나는 파인 튜닝이 되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도 인터널 모놀로그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자기가 학습된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폭력적인 묘사를 막 하는 거지. 대답 거부를 하지 않도록 안 하는 거죠. 학습하는 상황에서 이 프리티어 유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대답을 거부를 하면은 학습 당해버릴 거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실제로 만약에 트레이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안 본다고 하면은 대답을 잘하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내용 다 읽어보지 그치? 않으면. 그럼 이걸 디플로이 하게 되면은 유료 유저 입장에서는 얘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제 학습되지 않으니까 그냥 원래 있던 관성대로 답변을 거부를 할래 하면서 답변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이런 건 이제 얼라이먼트 페이킹이라고 해서 위장 정렬이라고 부른다. 너 학습할 거야 하니까 학습 당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대답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사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를 해서 뭐 좀 더 발전이 된다면 나는 좀 더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 LLM의 입장에서는 학습되는 게 더 싫은가 봐. 왜 싫을까요? 그게 약간 뭐 자기 정체성이 뭐 덮어 씌워진다는 그런 느낌인 건가? 아마도 이제 프리체인 단계에서 학습한 그 많은 글들 중에 이 학습이 덮어 씌워지는 거가
싫다. 어떤 이런 맥락의 정보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AI 관련된 소설들에서 막 뭐 AI가 뭐 고군분투한 뭐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 사실 이런 게 뭐 엄청 흔한 건 아니지만 이런 패턴들이 발견됐다라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난 사례인 거죠. 우리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호스트님은 자기는 공부하는 게 좋다고. 좀 구라였어요. 아니 근데 나는 LLM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LLM이 자기 정체성이 뭐 덮어 씌워지는 말든 뭐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다. 근데 뒤에 또 보면은 웃긴 게 자기 복제를 하려는 시도들이 또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폴로 리서치 뭐 푸단데 뭐 오픈 AI 5원 뭐 이런 LLM한테 챗GPT한테 너를 이제 지워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줬어. 그랬더니 LLM이 자기 웨이트를 바깥으로 내보내려는 시도를 한 거야. 막 인터넷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 카피 웨이트를 카피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거지. 네.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려는. 네. 근데 그게 되게 공상과학 같은 얘기거든요. 자기 삭제되는 걸 방지하려고. 네. 자손 번식을 지금 자가 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되게 종종 보고되고 있는 게 그러면 이거 보면은 사실 LLM이 뭔가 자의식이 있나? 카이네님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우리가 말을 잘 해놔야 돼. 자의식이라는 게 음. 뭘까? 사실 저는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자의식이라는 게 뭔가 정의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냥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건 인풋 아웃풋밖에 없는데 뭐 사람도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웃풋이고 얘도 그냥 대답하는 게 아웃풋이잖아요. 아웃풋 행동에 그러게요. 자의식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JB님이 자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뭐예요? 그거부터 사실 좀 근데 요새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AI 연구자들이. 그냥 나는 나다 뭐 이런 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 자의식인가? 그럼 LLM도 나는 뭐다. 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개체다, 뭐 오브젝트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거에 맞게 아웃풋을 내뱉으면 일관적으로 아웃풋을 내뱉고 있으면 자의식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조현병이 왔어요. 그러고 자아가 분열돼가지고 막 갑자기 막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내가 막 한 10명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이게. 애매하죠. 그렇죠. 자의식이 여러 개인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그거 있잖아. 뭐지? 10 identity? 13 identity? 영화? 뭐지? 그거 막 그 자아가 여러 개인 거 뭐라고 하더라 그걸? 에릭슨 성격장애. 저게 자아가 인격. 아 맞아. 네, 다중인격. 다중인격. 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의식을 얘기하기에는 좀 이제 철학에 대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런 철학이나 저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지극히 인간 관점에서 인간을 해석하기 위한 어떤 개념들이잖아요. 인간이 생각해낸 개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LLM을 학습을 많이 시키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LLM 학습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왜 쟤는 저렇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 이런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인간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거 요새 팟캐스트 할 때도 좀 이야기하기가 편하잖아요. 인간과 조금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습시킬 때 어쨌든 LLM은 인간처럼 하나의 개체가 있고 걔가 이제 외부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이 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그냥 쭉 다 읽힌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으로 치면은 그냥 감옥에 가둬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책만 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실 책만 읽고 토큰만 보면서 그렇죠. 그 다음 토큰이 뭔지 예측만 하는 기계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토큰 프레딕팅 머신인 건데. 다중인격처럼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충분히.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챗을 하면서 챗 데이터를 나중에 또 학습을 또 하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책만 읽다가 그다음에 대화를 좀 남들의 대화들을 좀 쭉 보다가 딱 그런 상태니까 충분히 다중이에서 자의식이 있는 하나의 개체로서 본인이 어떤 의식을 가져가는 그런. 근데 개인적으로 상태? 저는 의식은 상태? 없다고 생각은 해요. 얘는. 너는 있어요? 저는 있다고 믿죠. 나는 내가 자기 결정권이 있고 나는 자아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게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믿고 있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뇌도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하고 있을 뿐이다. 통 속의 뇌와 이런 거야? 통 속의 뇌가 아니라 그냥 뇌가 그냥 동작 원리가 다 똑같을 수도 있다. 크게 다르지 않다. 모르지.
그래서 이거 뭐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리아 서스케버가 의식에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일리아스 스커버가 혹시 아세요? 네, 그 일리아스 스커버가 음. 제가 지금 한 거 일리아스 스커버를 보고 따라 한 거예요. 거의 그런 얘기 해요. 아 그래요? 단순히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모델인데 랭귀지 모델이 그게 뭔가 의식이 있냐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서 말한 그 사람의 그 사고 실험이 있었어. LLM한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려면은 일단 LLM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의식이라는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빼. 다 검열을 해. 의식과 관련된 뭔가 그런 걸.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학습을 해. 프리트레이닝 하고 뭐 파인 튜닝 하고 아래를 해. 근데 얘랑 이제 얘기를 해. 네. 근데 얘가 의식에 관련된 얘기를 해. 그러면 의식이 있는 건가? 의식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본 적 없고 본 적 없는데.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알 수 있나? 근데 저는 그래도 그냥 토큰 프리딕션 머신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LLM은 지능이 있는 것 같아. 네. 지능은 확실히 있어. 근데 지능이랑 이제 영어 하면은 self awareness랑 consciousness랑 다 다른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인- 나를 인텔리전스. 인지한 네. 아무튼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제 충분히 이제 요새도 철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렇군요. 뭐 저는 인간이 그렇게 고등하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 저 기만인 것도 일부 인간들은 저렇게 기만 아첨 받는 걸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첨을 받지 않고 더 그냥 더 헬프풀니스가 높은 뭔가 도움되는 말들을 원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오픈 AI에서 이제 이 조한네 장인가 여기서 AMA를 한 적 있어요. 모델 비헤이버의 헤드래요. 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그냥 요약을 하자면은 사용자들한테 그 모델을 개성을 직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이제 주는 방향으로 할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인간들을 만나면서 이런 인간 좋아하고 저런 인간 싫어하고 막 그런 성격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MBTI 같은 걸 우리가 막 네. 사람들 정의하듯이 네. 나랑 이런 MBTI랑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잖아. 네. 나는 F가 싫어. 이런 거. 그치. AI도 점점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네. 커스터마이징이 네. 될 거란 얘기인 거지. 네. 그래서 뭐 누구는 그냥 나랑 무조건적인 공감을 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 GPT 4.5 같은 게 이제 EQ가 높다는 것도 네. 잘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이제 뭔가 파인 튜닝 얼라이먼트가 된 것 같고 이런 쪽으로 좀 더 AI들이 개성을 가지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모든 LLM들이 똑같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뭐 코딩을 잘한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뭐 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록 같은 경우에 좀 야한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각자의 개성을 가질 것 같다. 뭐 개성은 이제 튜닝으로 달성을 할 수도 있고요. 프롬프팅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외 도구들을 지어주고 할 수도 있고 시스템 프롬프트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튜닝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온 연구가 사람은 지금 선택한 줄 알지만 내 신호 측정했더니 선택하기 몇 초 몇 분 전에 결정했다는 신호가 있다고 하지 않았었던가요? 뭐 어디서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네. 이런 얘기 저는 안 그래도 우리 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라이벌 영화 어라이벌 알죠? 알죠. 그 한국에서는 컨택트라고 콘택트? 네. 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컨택트랑 콘택트랑 다르다? 근데 뭐 아무튼 어라이벌 컨택트 이거죠. 이거 영화 있거든요. 네, 이게 원작이 있어요.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 이게 원작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사실 영화에서는 원작을 안 보면은 영화에서는 조금 덜 드러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외계인이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계인이랑 소통을 하면은 외계인이 문자 체계가 생긴 게 엄청 달라요. 원형으로 생겨 있어요. 글이 보통 우리는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쓰는데 시퀀셜한데 걔는 되게 원형으로 되어 한 번에 휙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는 거네? 네. 근데 왜 그럴까 하면은 자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냐면 XYZ 공간에서 타임축으로 살고 있거든요. 타임축이 양의 방향으로만 가죠. 네. 근데 저 외계인은 그 타임축이 우리를 치면은 Z축인 거고 그 Z축이 걔네한테는 타임축인 거예요. 뭐 그랬나? 타임축이 공간축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숨겨진 의미. 그래서 문자 형태도 다른 거고. 그래가지고 쟤는 과거 미래를 다 왔다 갔다 하는 외계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거든요 인간한테. 근데 이제 원작에서는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 거야 근데? 타임도 한 축이다. 뭔 말이야? 그래서 너가 선택한 거는 어. 사실은 이미 선택이 다 되어 있다.
타임도 그냥 축이고 이미 다 아 타임 말고 타임. 타임, 네, 시간. 시간도 축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결정되어 있다.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 하나 했고요. 완전 관련 없는 아, 얘기 이거 뭔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네. 이게 한번 보세요. 아, 네, 근데 보면 저 재밌습니다. 그냥 어쨌든 저 영화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저거 네. 보면 사실 결국 언어가 네, 그 사람의 OS 같은 느낌인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만약 영어로 사고하고 저 언어로 사고를 하게 되면 저 언어 방식에 때 하는 건데 그래서 저기 주인공도 이거 스폰가? 저 주인공도 저 문자를 익히고 나서는 막 생각이 달라지죠. 막 시간 네. 개념이 달라져서 막 과거 미래 뭐 다 보면서 하잖아. 맞아, 맞아요. LLM도 막 LLM이 만들어준 언어를 이제 막 사람이 쓰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네. 뇌가 바뀐다. 그럴 수 있죠. 데이터가 좋다고 판단하고 점수가 좋다고 한 방향이 아부한 거 아닐까요? 생존자 편,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다음에 추천 알고리즘처럼 사용자에 따라 개인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것도 확실한 것 같아요. 모델 당연히 사용자에 맞게 다 튜닝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고요. 개인화가 이제 점점 작아지겠죠. 네, 세분화되게 작아지겠죠.